토지병장입니다. 이 토지 투자 언어를 기초 특강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제가 이 건축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돼서 끊었습니다. 이어서 건축법상 용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쭉 했었죠. 이렇게 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여기서 많은 시간을 했는데 개축과 재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요 구조부, 그다음 도로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도로에 대한 얘기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조선시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다고요? 토지예요. 나머지 건물은 다 바뀌었잖아요. 토지만큼은 예전부터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토지만 남죠. 건물은 바뀔 거 아닙니까? 뭐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바뀐다든지, 그렇죠? 바뀐다죠. 그래서 제가 늘 토지가 이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에서 기본이다. 큰 부를 이루는 것이 결국 토지다. 미래사회에서 내 땅의 역할이 큰 용도를 차지하면 당연히 땅값이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 투자처가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 토지가 좀 공감이 많이 될 겁니다. 실전 투자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실전 투자에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별 건축구역 하다가 멈췄어요. 도로 얘기하다가 시간적으로 했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죠? 특별건축구역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 건축법을 완화하는 구역입니다. 어떻게 완화했냐면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듯이 원래 이렇게 건축법에 맞으면 이렇게 지어야 돼요. 하지만 인동 간격이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규제를 완화해서 특별 건축 지정에서 좀 높이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특별 건축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다돌렌 성수 전략구역 재개발 50m 높이 규제가 푼다. 근데 이 기본은 뭐랍니까?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면은 좀 많이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이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옮기고 이렇게 하고요. 그럼 제목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돌린 성수 전략구역 재개발 50층 높이 규제가 푼다.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 12년 만에 재개. 그렇죠? 특점이 12년 만에 재개발된답니다. 한강변 연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2년 만에 재개가 된다. 층수 규제가 폐지되면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한강변과 연결되는 수변 친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죠? 이것이 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층수 규제가 해제되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 예정이다. 전략구역. 그래서 성수 전략구역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에 지정됐는데 아직까지 멈췄던 거죠. 이번 계획안은 강변북로에 막혀있던 대지 여건을 개선에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성수역하고 이렇게 있죠. 쭉 어떻게 한다? 내용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나왔으면 여기 나오죠. 특별 건축 지정을 전제로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 용적률을 완화.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최고 50층 이하의 층수 규제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수립하면 심의를 통해서 높이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근거가 뭐냐면 특별 건축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접근 가능할 수 있고 전략적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에 이게 완성되면은 랜드마크 하겠네요. 역할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의 개념을 잘 봤으니까 특별건축구역이 나오면 좋은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언론 기사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것도 좀 옮기겠습니다. 다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옮기고 그래서 언론 기사 내용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건축구역 지정해서 건축하겠다는 것이네요. 이렇겠죠? 그래서 고층 건물은 30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을 앞선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초고층으로 바꾼 거죠. 좀 더 이제 이해를 봅니다. 이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용어가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부속 건축물
이거는 건축물입니다. 부속 건축물. 부속 구축물하고는 달라. 용어 이제 개념을 잡으면 어렵지 않은 것이, 이제 건축물 나왔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뚜껑 있는 거 건축물 있죠?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무슨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입니다. 이게 부속 용도는 또 뭐냐? 부속 용도 여기서 나오죠? 부속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부속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용도. 부속 용도가 어떤 개념 정도만 알면 자세하게는 몰라도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사무실 있고 뭐 이렇게 저장소,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군의 식당,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요게 뭡니까? 종업원 후세 복리시설, 군의 소각시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설 용도, 이런 거 음식점 있잖아요. 이게 휴게 음식점은 군의 식당에 포함된 걸 본다. 그래서 군의 식당 내부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이렇게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선 용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부선 용도가 뭐다,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중요한 건 발코니가 또 잘 아시겠죠? 발코니. 발코니도 좀 뒤에 이제 나오는데, 개념을 먼저 보면, 건축물 내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그죠? 전망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한 거야.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 필요에 따라서 뭐 용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되십니다. 거기서 맞추면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건축물이고, 그 다음 고층 건물은 아까 3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0층에 뭐라고 됐습니까? 30층에 120m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30층에 120m였어요. 30층에 120m까지가 고층이었습니다. 고층 건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초고층이죠? 중고층은 고층 건물, 초고층 레벨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초고층 건축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거 나오네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건축물. 중고층은 고층 건축물이 아니된 거. 고층은 요거였습니다.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발코니를 보겠습니다. 발코니의 개념을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발코니 용어입니다. 베란다와 테라스. 건축법상에 이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건축법에서는 분명히 뭐만 있습니까? 발코니만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만. 이 개념과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테라스 하우스 많이 들었죠? 근데 베란다 하우스만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이 베란다 하우스. 사실 이게 진짜 테라스인데, 이거는 이제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거 아무것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흔들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코니잖아요. 베란다는 밑에 이제 기둥이 있죠. 이제 다 이렇게 베란다고, 옥상이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데크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데크, 그렇죠? 테라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테라스가 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 1층에 있는 게 테라스죠. 진정한 테라스 하우스는 뭡니까? 이렇게 1층에 테라스가 있는 게 테라스 하우스죠. 이런 베란다는 뭐예요? 테라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흔히 분양할 때는 보니까 이것도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죠. 베란다 하우스가 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테라스 하우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 하우스는 뭐라고요? 1층에 있는 거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다주 이용 건축물. 바닥 문제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이나 16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 다중 이용 건축물이 뒤에 그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미리 그 쳤는데 이 정도. 그래서 준다중은 1000평방미터 이상 바닥 문제 합계가 자, 이겠습니다.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시행령에 나옵니다. 이건 또 시행령에 나온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7번에 다주용 건축물이 나오죠. 이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다주용 건축물에 보면, 다주용 건축물은 바닥 문제 합계가 5,000제곱미터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요것 중에서.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하고 다중생활 건축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숙박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문화면 집회시설, 동물원 빼고, 그 다음 종교, 사람 많이 모이잖아.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데, 여기는 있어. 뭐 종합병원, 이런 데는 많이 모이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다중이용, 뭐, 집합, 뭐, 제외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는 또 뭐예요? 이건, 가버는 요것 중에죠. 요거나, 그러니까 어느 하나. 이게 둘 중에 하나 뭡니까? 16층 이상이거나, 요거인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요거는 천제곱미터 바닥면적 합계가 됐죠? 천제곱미터 요거는 이제 다주 이용 시설인데 준한다. 그래서 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작은 아까 문화물 집회 종교 판매 이런 거 작아졌잖아요. 이외에도 이거 천제곱미터 이상은 뭐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규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있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그냥 말 그대로 특수하게 특수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잘 이거 내용은 잘 접하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건축법 정을 쫙 정리했습니다. 이제 수업하기는 좀 그렇겠죠? 포인트 충분히 하고 개념은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렵게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특별 건축구역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에서 많이 나온 거죠. 이게 발코니가 많이 나옵니다. 발코니 개념을 좀 알고서 베란다하고 테라스하고 구분을 해주시면 실전에서도 많이 있어요. 테라스 뭐니까 테라스 그 다음에 베란다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데크 그죠? 데크는 뭐예요? 그러니까 야영장 같으면 그 텐트 치게 하게끔 평상 같은 평상 있죠? 이게 데크라고 하죠.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실전에서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초고층 건축물, 중고층 건축물 요 개념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얘기 나와 있죠?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용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주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큰 거죠. 이거는 바다면적 합계가 준다주 이용 시설물이에요. 건축물은 준다주 이용 건축물이라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합쳐서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준다주 이용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 뭐 규제를 한다 안 한다 그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십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이상으로 건축물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좀 도로 부분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로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정규 과정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정규 과정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요. 뭐 도로가 어떻게 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고 뭘 또 한다는 얘기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에 있는 건축법상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